안녕하세요. 읽다만 책입니다. 야. 굉장히 오랜만에 네.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어떠세요? 코로나 다들 잘 이겨내고 계세요? 이겨냈으니까 여기 앉아 있겠죠? 네, 개인 방역에 개인 위생에 아주 그냥 높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손을 어마어마하게 씻습니다,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개인 위생 주름 조심하시고, 주름 조심하시면서 개인 위생 철저히 지켜주시는 그런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한 건강한 몸과 함께 건강한 또 건강한 정신을 위한 오늘의 책은 바로 역사의 쓸모입니다. 네, 역사의 쓸모. 요즘에 집에들 많이 계시잖아요. 외출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책 읽는 분들이 늘었다 그래요. 맞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책도 거리를 두시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지만 책도 안 읽는 이분 주변만 좀 지금 그렇게 받을 일 이게? 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책이 큰별 최태성 선생님의 역사의 쓸모인데요. 역사라는 주제가 어떻게 다소 보면 무겁고 고전만큼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역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재미있게 다가오는지 중요한 거 말고 정말 이렇게 재밌었던 거야? 이렇게 다가온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일단 장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 장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1장은 쓸데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 그치? 그리고 2장은 역사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3장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4장은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자, 이 장의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사실 이 최태성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딱 이 한마디,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 그러니까 결국엔 역사가 역사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에 끌어와서 역사가 인생에 미치는 어떤 우리 대화, 주고받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지금 나의 삶에 뭔가 만족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아주 좋으실 거예요. 늘 만족하는 삶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불만족이 심하다? 너무 불만족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많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장 쓸데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와, 너무 잘 들어왔네요. 네, 막 머릿속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싹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혹시 좀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나 뭐 있으시면. 쓸모라는 말이 제일 많이 이렇게 딱 다가왔었거든요. 쓸모. 나는 모든 어떤 가치 판단을 쓸모가 있다 없다로만 하고 하는 것도 아니었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 선생님은 어떤 쓸모를 얘기를 할까. 근데 이 선생님도 너무 쓸모에만 집중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 앞에 이제 문구가 너무 사람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쓸모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생산성, 어떤 이윤 막 이런 이익, 거. 어떤 자본주의적으로면 너무 그런 게 어떤 물적 가치가 있는가라는 게 우리가 쓸모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아니었나. 그렇죠. 근데 쓸모 없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쓸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좋았어요. 동학 농민운동 중에 아무개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하면 우리가 위인이나 역사에 뭐 한 획을 그은 사람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흔히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막 외우고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겹치고 또 그 위인이 되기까지 그 밑에서 또 영향을 주고받았던 도와주고 사람들. 받쳐주고 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무개들의 이야기와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엔 역사가 되는데 그 아무개가 그렇다면 뭐 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의미가 없거나 여기 말하는 뭐 쓸모가 없는 뭐 시간들이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런 그거에 저는 말 좀 덧붙이면은 가족으로 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소심의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고 우선 그런 다음에 내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아 이렇게 다 의미 있게 사셨던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너무나 강력하게 마련을 해준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얘기가. 그러니까 자존감이랑도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는데 이게 나는 쓸데없다. 나는 별로 이 사회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되게 와닿았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그 역사 속의 인물을 소개한 부분은 아니었고 굉장히 그냥 지나가는 굉장히 짧게 소개한 글이었는데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이제 전 세계가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꿈과 이야기 등의 감성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드림 소사이어티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대부분의 상품은 일정 수준을 갖추어서 각기 다른 상품이지만 기능적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할까요? 바로 고유의 스토리입니다. 라고 여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주는 힘이 그 어떤 이야기가 주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재창조 어떤 생산성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발판이 되기도 하고 꼭 어떤 생산성을 이제 취하지 않더라도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그냥 위인전 책을 줄줄줄 읽을 업적만, 때랑 그 인물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볼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영화에는 인물이 있죠.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 설렘, 그 역사가 주는 설렘의 그 포인트인 거. 맞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참 좋았던 게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탐험이라는 이 제목이 정말 가슴에 딱 꽂혔는데 제가 여행을 잘 못해요. 가긴 가요.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가지고 나 여기 왜 왔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 당연히 뭐 쉬러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어떤 건물을 찾아간 것 같은데 뭔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를 내가 캐치를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몰라서 그런 거더라고. 그 장소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여기가 나한테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 사람의 역사를 저희가 쫓은 적이 있는데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나가사키 형무소에 가니까 나가사키 그 원폭 그 제로 포인트에 가니까 아 이랬겠구나 하는 게 현장에 가니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 안에서도 역사라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탐험이 여행이랑 분명히 엮이게 된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서 나가야 되는구나. 그냥 책 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이게 그럼 나는 떠날 거다. 어딘가 이런 딱 몽글몽글해지는 돈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도 이 책 속에서 아 나한테 힘이 딱 되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책에.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여행을 갑니다. 그보다 더 여유가 생기면 어떨까요? 그냥 놀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테마가 있는 여행을 갑니다.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테마가 우리가 그 여행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또 야. 의미 있는 네.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하면 이 책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겸손해. 맞아요. 맞아. 그래서 결국에 역사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품격 얘기 제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또 뺏기네. 전 그런 얘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품격 얘기. 네. 품격. 네. 품격 얘기 하세요? 아니에요. 저 뒤에서 할 거예요. 품격 있으시네요. 양보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품격이. 그래서 이 최태성 선생님이 역사의 구경꾼으로 남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1챕터를 마무리를 하는데 네.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지금 저희가 쓸데없어 보이는 것에 그 쓸모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이 1장이 어떻게 다가갈지 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1장이? 1장 마무리에 네. 보면 그 전체 1장 1챕터의 마무리를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미리 씨가 좀 읽어주세요. 79페이지인데 이 장을 마무리하신 진짜 이 책에 나온 마무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약용 선생님의 이 당부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들에게 바라노니 항상 심기를 화평하게 가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라.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라서 한번 쓰러졌다 하여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그 품격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약용 선생님이 오랜 귀양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책을 쓰셨던 이유가 내가 지금은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언제 또 어떻게 상황이 또 바뀌고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셨고 책을 쓰시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자녀들에게 당부를 하신 말씀인데 목민심서를 보면 그러니까 그 사또 마을 관리로서 해야 될 일을 A부터 Z까지 쭉 이제 써놓으셨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번역했냐 번역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그 당부가 떠나도 사랑이 남게 할 것. 그러니까 자기의 임기를 다 마치고 그 마을을 떠나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이 남게 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공부라기보다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알아야 되는? 관심 있어야 하는? 만나야 되는 이유?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멘토 존경하는 사람을 계속 동시대에서만 찾잖아요. 근데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동시대의 인물들은 사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알 수가 없는 그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역사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역경을 뭐 비록 겪었지만 그분이 남긴 의미와 마지막 뭐 발자취,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냥 과거의 인물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약용 선생님을 마지막에 그 역사의 구경꾼으로 남지 않기 위하여라는 챕터로 왜 굳이 이분이 얘기를 했을까를 좀 뭐라고 말로 딱 꼬집어서 설명을 하기 힘들지만 되게 뭉클했어요. 맞아요. 뭉클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정약용 그 챕터 정약용 선생님 챕터가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어떤 뭐랄까 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뭔가 뭉클했거든요. 그 정약용 선생님이 그 말씀에서 마지막 그 자식들에게 하는 당부에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장에 쓸데없어 보이는 것에 쓸모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쓸데없어 보이는 마무리가 안 것에 되고 있어. 네, 쓸모를 꼭 찾기 바랍니다. 네.